보통은 이제 영상을 처리할 때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 속에서 의미 있는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주는, 비전 지식도 필요하고요. 툴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그 툴 속에 있는 세부 기능을 어떻게 쓸 건지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습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룰 기반 비전 검사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비전 검사 방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양품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량이 되는지를, 그런 룰을 일일이 만들고 그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검사를 해오던 방식이 룰 기반 비전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룰 기반 비전 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떤 때는 양품이고 어떤 때는 불량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아무 신호선이 없는 영역에 파티클이 추가된 경우는 동작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놈은 이제 양품으로 처리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인접한 신호성 영역에 파티클이 떨어지게 되면 촉이 완전히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양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두 신호선에 쇼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클이 신호선이 지나가는 영역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불량에 속하게 되고 불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양품과 불량이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전 검사를 어떻게 해왔냐면요, 양품과 불량을 퉁쳐서 모두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불량이라고 일단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진성 불량인지 가성 불량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룰 기반 비전 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관 검사자들을 투입을 했지만, 유관 검사자들끼리도 아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들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작업자가 검사했을 때 이렇게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품질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 깨지면 이제 갑자기 불량률이, 예전에는 양품으로 처리할 만한 것들까지 불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오늘 또 기분이 좋으면 또 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식의 시간대별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컨베이어 상에서 제품을 쭉 흘리면서 생산하는 거를 인라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룰 기반 비전 검사가 충분하지 못해서 유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라인이 흐르던 거를 멈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검사실로 이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송된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라인에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불량이 랜덤하게 스파성으로 생기는 그런 불량이라고 한다면 하루나 이틀 분을 모아서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량이 연속으로 쭉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틀 후에 알아차렸다면 그만큼 생산했던 물량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클린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관 검사자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클린룸 검사실로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요. 검사자들을 통해서 먼지가 따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클린룸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I가 유관 검사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를 잘 할 수 있다면, 인라인, 그냥 컨베이어 상에서 쭉 흘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따로 검사실을 둘 필요도 없고, 이송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유관 검사자들이 클린룸을 출입하는 게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클린룸 공간으로 덜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먼지 하기에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 검사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관 검사자들 검사하는 환경이 보통은 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현미경을 끼고 검사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한 2시간 좀 있으면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현미경 검사 같은 경우는 초점 맞추는 범위가 아주 좁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어리어리하게 보일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구토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자들이 그 검사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쉽게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열심히 사람 충원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했더니 불과 또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관 검사자들을 뺀다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의 문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가 대체할 수 있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종합하는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룰 기반 비전 검사와 유관 검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 비전 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